우리나라가 UN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기구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으면서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유치와 운영이 확정되지 않아 난항도 예상됩니다. 경제 효과의 규모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예,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나라가 그 유엔 녹색 기후기금 GCF라고 하지요. 이게 사실 이게 유치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선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직접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네. 정부 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역전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GCF 사무국 유치전에 뛰어든 것은 작년 12월, 불과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그 경쟁국인 독일과 스위스의 훨씬 그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면서 왜 애써 힘을 빼느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가 몰아치기식 홍보 전략을 펼치고 또 이사회 일정이 바뀌는 등 행운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대형 국제기구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게 된 겁니다. 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차관들이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GCF 유치전을 펼쳤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최근에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치전을 펼치면서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초 독일의 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제2차 GCF 이사회가 우리나라 송도에서 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안고 투표를 지켜볼 수 있게 된 그런 점도 이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국제기구들이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몰려 있으면서 유독 아시아 지역에는 국제기구가 없다는 점, 그런 점들도 이 회원국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CF,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GCF, Green Climate Fund라고 하는 녹색 기후 기금인데요. 네. 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이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각국의 경제 부흥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기금을 모금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녹색 기후 기금은 모은 기금을 기후 변화라는 네. 미래 사회 과제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매년 1,000억 달러씩 2020년까지 모금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금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2,00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세계은행과 8,450억 달러 규모인 국제통화기금 IMF도 뛰어넘는 대형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제기금은 맞지만 이제 미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이 좀 제한된 그런 국제기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제기금, 기금이긴 기금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유치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이 GCF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경우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국제기구가 들어서면 이 연간 100회가 넘는 국제회의가 송도에서 열리게 되고요. 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숙박이나 이런 소비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이 사무국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의료나 교육 이런 소비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인천 송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GCF 사무국 유치로 연간 3,8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예. 인천개발연구원은 송도를 품고 있는 인천 지역 경제에만 연간 1,9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 효과 외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대형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좀 줄어든다는 점,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좀 많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상대로 된다면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나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GCF 남은 과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기금이 과연 잘 모일까 이런 그 기금 모금 방안이 가장 걱정인데요. GCF의 경우 회원들 간 기금 모금과 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금을 주로 활용하게 되는 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장 내년부터 1,000억 달러씩 모금해서 2020년까지 8천억 달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만 우선 조성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씩 모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이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경제 사정이 지금 현재 아직 많이 안 좋다는 점도 이 기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이 개도국들은 기후 변화 적응에 사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견해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인천 지역만 1,900억 원의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송도 유치에 대한 이 경제 효과, 이 정확한 겁니까? 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그 연간 3,8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이 상주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는 그 전제 하에 계산이 된 건데요. 네.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00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가족들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이 그 정부가 비교하고 있는 다른 국제 기구들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12,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네. IMF와 ADB도 각각 2,500명 그리고 3,000명씩 그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GCF의 500명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네. 또 정부가 GCF에 내놓을 기금으로 당초 4천만 달러를 제시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3국 유치를 계기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기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로 버는 돈보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내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그다음 또 이제 지위도 주도권도 우리가 또 갖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익을 좀 중시해서 잘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기정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